우리 군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질 수 있다. 훈련을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날 춥다고 안 하고, 날 덥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미세먼지 나는 날 전쟁 안 할 거냐 이거죠.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뭐 60만 대군이다 그러는데 많을 때는 뭐 65만, 70만 가까이 간 적도 있거든요. 그 병력 수가 그 대부분이 병력이 육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병력이 쫙 줄어갖고 201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이제 국방백서나 이런 데 보면은 65만이라 그랬는데 2022년 국방백서에는 50여만 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22년 말에 가서는 우리 병력이 48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20만 줄었잖아요, 그냥. 그 어디서 줄었겠어요? 대부분 육군이 줄은 거예요. 사단이 막 없어졌잖아요. 군단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부대가 없어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배도 많이 만들고, 없던 F-35A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육군이 뭐 너무 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 옛날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육군이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야 해서 올라가갖고, 북한을 헌법상 우리 땅이니까, 그걸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쉽게 회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올라가면은,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지 않고 그 중에는 어디 군데 동네 깊은 산에 들어가갖고, 게릴라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 가 있는데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03년에 이제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3월 20일인가 그 공격을 시작해 갖고 한 2주 만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군기 들어가고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해갖고 순식간 다다다닥 해갖고 작은 병력이 그냥 장갑차 탱크 타고 쫘라락 가갖고 바그다드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럼 전쟁이 끝났느냐? 안 끝났다는 거죠. 최종 끝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니까 2017년인가 18년 그때 이제 최종 이제 끝난 걸로 됐는데 그 이라크 전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당시 미 육군의 참모총장, 그 신세끼라고 이제 일본계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이 그랬어요. 야, 이 병력 갖고는 안 되지. 수십만 명이 필요할 거야. 왜? 들어가면은 일단 확보하고는 안 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중부사령관이었던 그 전쟁을 책임지는 그 프랭크스 대통령하고 미 국방부 부장관, 울포이츠인가? 그 부장관이, 그게 아니지. 공군이니까 해군이 있는데 뭐 많이 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육군을 조금 데리고 간 거죠. 그거가 다국적군 붙여갖고 했는데 결국은 장기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009년인가 그때쯤 미 외교협회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갔고 대한민국이 반격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정리하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병력이 육군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 당시 제 기억에 뭐 49만 명, 50만 명 가까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육군 병력의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요즘 뭐 AI 로봇 다 하고 그러니까 공군 해군이 다 하면 되지 육군이 무슨 사람 죽는데 많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육군이 과거에 많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많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을 이제 실제 회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적정 규모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육군은 이제 병력이 자꾸 줄고 대신에 이제 육군도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 뭐 이런 것, 포 같은 거는 현대화가 많이 됐어요. 또 해공군 또 뭐 아시다시피 이지스함이다, 뭐 F-35A 돼갖고 다 좋아지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는 이런 걸 보면서 육군의 어떤 장병들의 개인 장구류, 머리 방탄 헬멧부터 밑에 그 전투화 이르기까지 뭐 이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육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 탱크나 뭐 이런 거 좀 덜 사고 병사들 개인 장구류를 좀 잘 사주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방탄 헬멧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즘 나오는 최신형 말고 옛날에 2003년도가 이제 신형 방탄 헬멧이 나왔다 그러는데 전방부터 이제 보급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그런데 2011년도
최초 전방에 보급되고 한 8년 뒤에 제가 전남 광주에 있는 31사단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단에 처음 이제 앞에 다 주고 나니까 그 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8년 뒤에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쓰고 훈련할 때 광주에 있는 우리 공군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같이 훈련하니까 거기를 갔더니까 거기는 병사들도 다 쓰고 있어요. 그 육군이 요즘 좀 열악하다. 오래전부터 이제 군대 규모를 좀 줄이자 그래갖고 좀 줄여오는 단계였는데 지금 병력이 줄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복무개월을 18개월로 갑자기 줄여버렸어요. 이게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다시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병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복무를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징병대는 우리 장정들 입장에서는 작은 게 좋죠.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에서 나라를 전체 지킨다는 이 안보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확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차피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 나오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얘기하는 AI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가 준비되기 전에 병력이 너무 급격히 줄여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운영이 안 되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없어져야 될 부대가 이미 없어졌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력제도 이런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은 육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게 가장 크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커요.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부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해공군은 육군보다가 지금 복무개월수가 조금 길지만 복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어쨌든 지원해서 가거든요. 징집이지만 지원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채우는데 덜 문제가 되는데 육군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현역에 근무하는 간부들 만나보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100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 30명은 뭐 아플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나머지 한 7, 80명 데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명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8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8명인데 8명이 중에서 한두 명은 빠질 수 있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댓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병사들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요즘 이제 핫 이슈는 간부라는 거지, 간부요. 이게 작년 1년 내내 그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 군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들은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젊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사관학교에 여러 번 근무하다 보니까 군에 제 제자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 봉급을 갑자기 또 올리다 보니까 병사도 올려주는 게 맞죠. 그러면 간부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두 분이 다 병사들 봉급 200만 원 올려준다 그랬어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뭐 사관학교 갈 때 연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갔어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단어는 뭐 소령쯤 돼갖고 어디 가갖고 들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대 복무 환경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자꾸 나가려 그리고 많이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사도 달고 소위도 달고 하려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학군단이 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30명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최종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말까지 모집한다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명은커녕 5, 6명이 지원하면 많은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장했지, 연장 기간을. 그러다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하사 옛날 하면 많이 모였어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해병 같은 경우에는 뭐 14명인가 지원했다 그러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지원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 병사들이 다 대한민국은 학력이 높잖아요. 근데 간부가 병사보다가 학력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없애버렸대.
그냥 고교 내신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들어와갖고 교범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는 알아야지 교범도 보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게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지원도 하지 않은 그 인원들이 훈련 받다가 나갈까봐 또. 그럼 나가면은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학교장이나 뭐 이런 책임자들은 그게 또 나한테 책임이 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내보내야 될 사람을 안 내보내고 훈련을 강하게 시킬 생각을 안 하고 강하게 하면 튀어나갈까봐 그냥 약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안 했던 무슨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사들도 훈련소 가면 담배 안 피우는 걸로 지금은 피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간부하겠다고 온 장교가 되겠다고 온 후보생들을 또 사관생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아프다고 훈련 빼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은 우리 군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질 수 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예. 한국군이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초급 간부 어떻게 획득을 해갖고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부대에 아마 소대부터 시작해갖고 그 소대장이 나중에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될 텐데 밑에서부터 이게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초급 간부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군에 기여하도록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건데 가장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드러난 거는 이제 복지 문제죠. 이제 급여라든지 뭐 숙소 문제 이런 거. 숙소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에 뭐 모듈 무슨 숙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늦었고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초급 간부 이 문제 이거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지원자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같은 거는 봉급을 올리려 그러면은 군인만 올릴 수 없거든요. 군인 또 공무원 봉급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이제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또 국민 세금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려우면은 군인들한테 필요한 수당이 많은데 이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젊은 간부들이 화딱지가 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좀 낮은다 그러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평일에 당직 근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10,000원이야. 근데 밖에는 예를 들어서 20,000원 준다 이거야. 근데 밖에는 제가 뭐 근무를 안 써봐서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살려보면은 선생님들 숙직 근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숙직실에서 주무시는 거거든. 어쩌다가 순찰 한번 도시고. 근데 군인의 당직 근무는 24시간 깨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적으니까 휴일날은 또 더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것이 조치된다. 몇 년 전부터 조치된다. 그런데 전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못 믿겠다. 내 상급자들을 내가 육군 수뇌부를 뭐 못 믿겠다. 이렇게 갖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뭐 조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하고는 터무니없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안 되니까 대신 그러면은 부대의 근무 환경을 내가 진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병사들 인권 이렇게 관련돼 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 인권 관련돼 갖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간부들 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전 부대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역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대 연병장에 잡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뽑아야죠. 그 나에는 뭐야? 그 부대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병사들은 내가 이거 뽑으려고 군대 왔냐 하고 이제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부들이 뽑아야 되는 거야. 예. 누군가 부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 이제 그런 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현역에 있을 때도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 만들고 밴드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어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간부들도 자기 시간 가져야 되잖아. 퇴근하고 나면은 나도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없더라도 나도 내 개인 발전을 위해서 책도 보고 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병사 인권 챙겨준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엄마들하고 단톡방이 만들어져 갖고 일과 이후에 고성균 소대장님, 우리 홍길동이가 지금 뭐 아프다 그러는데 약을 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바로 또 엄마가 어디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확인해보 심지어 대대장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사실은 초급 간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전부 밑에다가 내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나중에 책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물론 그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중에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장군 진급해갖고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생도대장이라 그러는 직책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1월 달에 신입 생도들이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강하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 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육대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임시로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갖고 신입생도들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올리니? 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육사에다 이렇게 보내놓고 잘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훈련하는 사진, 휴직한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니? 그 일을 따로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은 요 조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본부에서 중위 한 명이 원래는 이 일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한 달 동안 이 일을 접어두고 여기 내려와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왜 해? 또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부하가 종교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각 종교시설 한 번씩 이렇게 견학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법당도 가보고, 요즘은 이제 원불교 있으니까 원불교도 가보고. 왜? 나중에 내 부하가 있을 때 그 뭔지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대화하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자든 아니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순회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순회 교육할 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까 어떤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은 종교가 이건데 왜 저기 가 있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소통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지 마. 올해는 하지 말고 학교본부의 중위 정훈장교는 여기 내려올 필요 없고 자기 일 하라 그리고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시비 걸거나 뭐라 그러면 다 나한테 우리 생도대장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고 얘기를 해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또 아마 훈련병들은 휴일날인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부대에 못 들어올 때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하고 훈련병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바로 편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아들 고성균 잘 있냐 블라블라블라 해갖고 써놓으면은 이거 이제 일과 끝날 때쯤 돼갖고 간부가 가갖고 A4지다 출력하는 거야. 이 출력하는데 A4지 돈 따로 준 거 없어요. 기존에 있던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가서 또 이제 나눠주고 제가 만약에 훈련소장을 계속 했으면은 그것도 제가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훈련에 간부들이 전념하고 그다음에 간부도 일과 끝나면 쉬어야지. 무슨 간부가 죄졌다고 그걸 매달려갖고 일과 끝나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편지 뽑아서 갖다 주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고 그 사람의 기본권은 어디가 있냐 이거죠. 휴식을 해야지 그 다음날 또 맑은 정신으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병이 처음 들어오면은 사진 찍어갖고 단체로 홈페이지도 또 올리거든. 우리 BTS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날짜가 아마 또 정해져 있고 또 준비가 돼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또 못 참아요, 부모님들이. 거기에 막 도배가 되는 거야. 다른 연대는 올라왔는데 우리 연대는 왜 사진이 안 올라와요? 하고 막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부들이 그것도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지 않도록 좀 군대에서 확 정리를 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때문에 우리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부들도 자기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책임이 있지만은 자꾸 그것을 사회에서 원하는데 너무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병사들은 분명히 좋지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간부가 따로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적인 업무가 자꾸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 군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훈련 같은 것도 보면은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있다 그래갖고 행군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중에 딱 한 번 하는 행군 훈련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축 해서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미세먼지 나는 날 전쟁 안 할 거냐 이거죠.
직업군인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작년인가 언젠가 이맘때 되면 이제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뭐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훈련하다가 이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야외에 안 나가고 무슨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훈련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왜 그러느냐. 사고가 나면은 우리 이제 군에 이제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 책임.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자꾸 이제 움츠려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훈련 진짜 지난번에 다른 부대 하다가 그 사고가 나갖고 그 주의하라 그랬는데 왜 똑같은 훈련 하다가 또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추궁당하고 이제 하는 얘가 있을까봐 자꾸 하고 그거를 달리하기 위해서 행정이 자꾸 많은데 행정이.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약해지고 행정 업무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네, 지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장비를 다루는 우리가 부대인데, 예, 뭐 공병 부대인데 예를 들면은 공병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불도저도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도 있고 지뢰도 가서 묶고 막 이렇게 하는 부대거든요. 다리도 놓고 그런 훈련을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코로나 터진다고 안 하고 코로나 좀 약해지면은 날 춥다고 안 하고 날 덥다고 안 하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부대가 강한 부대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 초급 간부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할 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훈련장도 없어서 난린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태권도를 복싱을 뭘 하더라도 일정하게 매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군인이 총을 다루고 이 무기를 다루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훈련장 여건이 안 좋아진다. 옛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격해도 동네 어른들이 뭐 귀가 따가웠겠지만은 사실은 뭐 뭐라 안 그래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격도 제대로 못하고 하려 그러면은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뭐 작은 부대 훈련은 괜찮아요. 규모가 작은 거. 큰 부대가 훈련하려 그러면은 훈련 장소가 없는 거야. 뭐 탱크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중반 그때 이제 우리 중령 대령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야,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면 우리 훈련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요즘 사이가 좋으니까 그 당시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런데 노는 땅 많을 거 아니냐. 그거를 그 임차를 해갖고 러시아하고 계약 맺어갖고 걔도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에다가 탱크하고 차 싣고 가갖고 거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 말이죠. 그때 갔으면은 지금 다 뺏겼겠죠. 지금 우리가 그만큼 훈련장 여건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좀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장기간 동안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할 만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군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초급 간부 문제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훈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휘 책임을 너무 물어갖고 뭐 간부들 여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겠냐. 제가 이제 가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육해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에서 이 소위 참모총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2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병사들 복무개월수가 18개월로 단축한다 또 단축됐을 때 많은 군대 갔다 온 선배 예비역들이 야 18개월은 말도 안 되는 거 군인이 아니지 숙련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개월로 줄었다고. 그런데 참모총장들은 평균 몇 달 근무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2년이야. 제가 작년에 뭘 하느라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육군만 기준으로 하면은 참모총장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인데, 우리가 소위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평균 한 16개월. 그럼 뭐야? 병사 16개월로 줄었다고 승령도 떨어지는 군인이 아니라고 이제 예비역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총장을 별 4개니까 16개월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6개월 하면 가서버리잖아요. 2년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낼 때 보니까 문민정부 이후에 임기 2년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평균 내니까 16개월인 거예요. 그 1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군의 현재 군사력을 우리 군에 전쟁 나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 사람은 소위 이제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이에요. 합참의장이 싸움을 하고, 합참의장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병력이나 장비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각군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각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평상시에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 싸울 수 있도록 병력을 데려다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뭐 잘 훈련시켜갖고 좋은 장비 줘갖고 훈련 막 시키다가 전쟁 나면 합참의장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16개월 동안 와서 무슨 척척 박살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얼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총장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쳐갖고 임기가 4년이에요, 그 사람들은. 4년을 못 맞춘 사람이 한 너댓 명밖에 없는 거야. 다 합쳐갖고. 아까 우리는 육군만 내가 예를 들은 건데. 이 못 맞춘 사람들도 2명인가는 합참의장으로 올라가느라고 못 맞춘 거고, 공군 한 사람은 이라크 전쟁할 땐가 브리핑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뭐, 해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해갖고, 아깝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인데, 하기 전에, 임명되기 한 6개월 전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준비하는 거지. 현재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갖고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메모도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끝나는 사람은 지나온 3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을 자기 혼자 성과 분석을 해서 요거는 잘 됐고 못 됐고 요거는 이걸 후임자한테 넘겨줄 준비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뒤에 들어가는 사람 넘겨받아갖고 1년 차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우리 육군을, 미국의 육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자기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2년 차, 3년 차에 그게 돼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차가 되면은 뒷사람한테 넘겨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발전적으로 계속 가요. 무기를 하나 도입한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어떤 경우는 이 총장이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총장이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진도 못 나가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모총장 임기를 물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 총장의 임기를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2년은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를 갖고 휙휙 바꿔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이게 한두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 고성균이가 참모총장 와갖고 야, 훈련장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 부지도 사야지. 주민들 설득해야지. 돈 기재부 가서 타지 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훈련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4, 5년, 길게는 10년 뒤에 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10달 동안 이거 해갖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끝나버리니까 다음 사람 와갖고는 야, 그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그 참모총장 그 인사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